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예진님과 상황극을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예진님, 네. 혹시 연기하신 적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신 거군요. 네. 여기서 편안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전 여자친구 역할을 예진님이 해주시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상황극이니까 사연보다는 좀 미래 설정으로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지? 응. 난 잘 지내지. 넌? 난 진짜 많이 힘들었어. 왜? 그때 그리웠거든.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연기 뭐 그래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방금 감정의 톤을 잡으려고 네. 그러신 거 아니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느껴졌거든요.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오늘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첫사랑을 못 잊는 이 사연자님의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도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있으니까. 오. 청취자분들도 그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연을 듣고 뭐 댓글로 조언을 좀 남겨주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들어주세요. 지금 헤어진 지 거의 1년 돼가는 전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직 못 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고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진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첫사랑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해요. 음, 주변에서 이루어진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게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첫사랑 영화도 많고 네. 드라마도 있었고 맞아요. 요즘 연애 예능에서도 첫사랑을 찾거나 만나게 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봤었던 것 같고. 네. 그럼 그냥 예진님한테 편하게 물어볼게요. 네네. 첫사랑이라는 이 말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좀 이게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사랑은 진짜 헤어지고 나서 가슴이 찢어졌던 음. 사람? 그게 첫 번째일 때.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아프고 네. 그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좀 네. 애타하는 마음이 있는 거, 네네. 그런 거군요. 네. 사연자님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연애 중에 평생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던 사이였어요. 죽을 때까지 곁에 남겠다고 말했어요. 20대 초반의 사랑이지만 이게 뭔가 진짜 정열과 이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사랑이 아닐까. 네. 이 표현에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를 거라는 확신과 함께 연애하면서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 마음을 키워나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태기로 인해서 아픈 이별을 했어요. 건태기라는 걸 겪었을 때 네. 처음 연애거나 아니면 연애가 조금 성숙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이별의 시그널로 작용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좋아하거나 마음이 커질 때는 네. 좋은 모습과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모습, 네.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맞아요. 갈등이라든지 나와 달라지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혹시 예진님은 이렇게 연애하시거나 네. 뭔가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네.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가 달라진 적 있어요?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달랐어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뭔가 서서히 저도 이 사연자님처럼 권태기였었던 것 같은데 음. 서로 이제 식으니까 그냥 좀 정 떨어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보통 이제 연인 사이에서 안 보여줄 법한 모습을 아, 네. 친구 사이에서만 보여줄 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도 그런 마음들이 점점 들었고 이별을 겪으셨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요 뒤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후로 저는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별의 아픔이 생각나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했었는데 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전 여자친구가 자꾸 생각났어요. 이게 입에 후유증 같은 거죠. 그쵸.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면 잊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됐어요. 음. 우리가 사람을 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선택을 하셨는데 음. 또 뒤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첫사랑이었던 전 여자친구를 잊을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그때 제 마음을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틀림없는 제 이상형이라는 걸 알았고 첫사랑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안 좋은 생각이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리워지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네. 조금 준비가 덜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20대 초반에는. 맞아요. 근데 그럴 때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한 명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사랑을 하면 또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서로 배려해가면서 존중해 줄 수 있지만 나 전의 사랑이 더 좋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맞아요. 지금 사연자님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았었을까. 예진님은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약간 아쉬웠거나 아니면 조금 미련이 남았었을 때. 저 있었죠. 엄청 미련 남고 엄청 아쉬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음, 진짜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 진짜 평생 못 잊을 줄 알았는데 음.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그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마음이 조금은 풀리거나 네.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왔었을 때 네. 친구들한테 이제 아무렇지 않게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요즘 사무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다시 만난다면 더 잘해줄게. 너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 듣고 네. 이분이 진짜 미련과 네. 마음을 온전히 다 하고 싶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조금은 현실적이지만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예진님은 이렇게 친한 친구가 네. 고민을 털어놨다면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다시 연락해 보라고. 음. 네. 왜냐면 이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상황을 했지만 네. 그 상대가 반갑게 맞이해준다면 네.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제 내가 그냥 참고 있었던 네. 연락 안 하고 참고 있었던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다시 이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무뚝뚝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차갑게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마 답장이 온다고 해도 뭐 그렇게 썩 기대하는 반응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각오하고 한 번쯤 전 해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답이 와도 네. 내 마음을 다 할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이렇게 연락했는데 너무 단답과 차가운 이렇게 말투로 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상대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는 추억으로 기억하지만 상대는 그냥 기억이거나 지나간 일이라면 그쵸. 우리가 추억이어야 아련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건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과 한 번 더 만났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생각하고 나서 연락을 해보고 아니면 뭐 전화번호는 삭제했다고 하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DM을 보낸다거나 DM이라도 한번. 이게 또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고 나서 이별을 겪으면 후폭풍이 오잖아요. 그쵸. 어떤 후폭풍이 가장 마음 아플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길 갈 때 그 음. 친구가 지나갔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친구 냄새가 생각나면서 가슴이 좀 찢어질 때. 그때 모습이 약간은 이렇게 오르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자주 갔던 장소거나 네. 그때 했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뭔가 나를 설레게 했던 맞아요. 곳은 맞아요. 그냥 지나가도 그게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 안 하다가 네. 그냥 필름이 들어오는 것처럼 쑥 들어와서 약간 감정에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휴일증 중에 가장 힘든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 아 맞아요. 공감됩니다. 눈물 버튼이 그냥 눌려져 있어. 음.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 어딘가 고장 안 나봐. 20대 초반에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랬었을 때 이게 이건 진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우리가 울면서 감정을 해소하면서 20대 초반의 이별은 서툴거든요. 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헤어져 뭐 드라마처럼 잘 안 되죠. 뭔가 하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대사처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서로의 남아있던 감정과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데 안 돼. 서로 약간 질척이게 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죠. 한마디 더 하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문자라도 남겨볼까 전화도 기다리게 되고 맞아요. 분명 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는 걸 다 한 번에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후폭풍이 좀 더 아프게 느껴지는 20대 초반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연자님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여자분들은 혹시 그리워하는 마음이 언제쯤 들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거나 네. 아니면 뭐 집에 들어갔는데 혼자 잠자기 전에 네. 그래서 밤에 여자분들한테 자니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술 먹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자분들은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 친구들이랑 저를 보면 오히려 약간 술 먹고 이렇게 특정 상황보다는 헤어지고 나서 한 2-3주 내내 음. 계속 생각나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제 스토리를 보거나 그럴 때 또 생각나다가 카톡 프로필이나 그런 네. 배경화면이 뭐가 바뀌었는지 볼 네. 수도 그런 있고. 거 보다가 그리고 그 친구가 약간 저를 의식하는 것 같으면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이게 가정 같아요. 그리워한다는 게. 네. 근데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는 내 기억 속에 그만큼 그 여자친구랑 사랑하면서 기억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우리가 스마트폰에 사진첩 다 지우듯이 지울 수가 없어요. 없죠. 스마트폰 사진첩은 지우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 지워지잖아. 근데 우리 기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건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됐다는 거. 이거는 좀 이별 후유증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걔만한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못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시간이 약간의 지나면 아련함과 그런 네. 게 있었던 거군요. 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더라고요. 지금 사연자님한테는 가장 필요한 건 시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바로 만나면 안 돼요. 맞아요.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을 두고 네.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만나야 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잖아요. "시간이 답이다." 근데 정말 안 와닿았거든요. 제가 나는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그래서 울었는데 그렇죠. 진짜 근데 그냥 시간이 답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해 줘도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때 진짜 나는 답이 그 감정에 대해서 와닿지 않지만 네 맞아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거를 이해하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통상적인 얘기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음. 근데 이 통상적인 얘기는 벌써 30년,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본인 그쵸. 세대 때부터 진짜 바이블 많이 하죠.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럼 지금 나에게 네. 과거의 연애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이 남아서 뭐 새로운 연애를 못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네. 자꾸 그 일을 집중 못 한다거나 혹시 뭐 예진님은 그런 현재의 나에게 미쳤던 영향들이 있을까요? 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 줬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럴 때가 생각이 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만큼 안 해 주면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안 만나게 되는 나름의 그 기대치라고 기준점이 하는 네. 것들이 조금 높아져 버린 좋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네. 기준보다는 올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났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느끼거나 호감을 느끼는 건데 맞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거고 네. 이 사연자님도 비교했던 이유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대화를 잘해주던 사람, 그죠. 나의 취향을 맞춰주던 사람, 나의 투정도 받아줬던 그 여자친구. 우리가 이렇게
후회일 수도 있고 뭐 미련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은 남아요. 네. 그래서 20대 초반에 생각해 보니까 네. 연애하고 나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친구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쵸.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음도 아프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네. 끝에는 기결되는 게 그 친구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딱 맞춤표를 찍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죠. 이건 상호적인 게 아니에요. 나만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상황을 좀 가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사연자님 용기를 내서 연락했는데 네. 잠깐의 시간이 돼서 아까 상황극 할 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대화가 끝났지만 네. 한번 보자 그러면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추억이 있었던 카페? 자주 갔던 카페라든지 네. 그 좋았던 추억을 자꾸 상기시켜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일 처음 만났던 카페 네. 데이트했던 곳 네. 뭐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그래도 전 여자친구가 편안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무래도 약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감정에 실리지 않고 약간 좀 담백하고 아련하게. 그러니까 너무 TMI를 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내가 힘들었거나 네. 뭐 사무쳤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보다는 나는 너랑 없이 지내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걸 조금 간결하게 했었을 때 전 여자친구가 좀 더 생각해주지 않을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별하는 전 여자친한테 네. 말할 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 상대가 더 밀어내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지금 첫사랑 아니어도 이 연말이라든지 작년에 헤어졌지만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네.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아, 너무 장문의 문자.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니까. 네. 약간 좀 담백한 몇 줄. 담백하거나 통화로 하자거나. 아, 통화로 하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너 오늘 뭐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몇 시쯤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나 맞아요. 밤 10시부터는 시간 괜찮을 것 같아. 한 5분이라도 통화하자. 네. 이 5분을 30분으로 만드는 게 그게 담백한 말과 나의 진심이 전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요 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틈을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누군가는 이걸 그냥 생각하고 다시 만나주겠지만 누군가는 이걸 밀어내기 때문에. 저는 사연자님이 진짜 아프신 게 뭐냐면 네. 첫사랑을 잊지 못한 이 감정들이 언제까지 갈까잖아요. 아, 제가 그냥 경험상 얘기해보면 네. 저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긴 사람들은 주변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이제 연애 안 해? 근데 그 말은 또 하기 싫어요. 저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라든지. 아, 그쵸. 나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 나 요즘 다른 걸 때문에 바빠. 20대 초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감정들이 오래 갈수록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더 마음 아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예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연락해봐라. 연락을 하고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때는 진짜 후회가 안 돼. 네. 내가 해볼 수 있는 것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나의 진심을 몰라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쵸. 그때는 나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예진님이 이 사연자님을 위해서 짧게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조언까지 아닌데 저는 약간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어딜 지나가도 그 사람만 생각나고 가슴이 찢어졌었는데 진짜 시간이 답이란 말이 와닿지도 않고 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시간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선 연락을 먼저 해보시고 안 되면 최대한 혼자만의 좀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그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 나눴는데 네. 오늘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왜냐면 우리 이야기는 편안했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조언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예진님 한번 열어주세요. 네. 하나, 둘. 두구두구두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뭔가 철학적인 대답인데요. 네, 지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지금 이별 후 내 감정에 대한 선택들은 가장 끝은 뭐냐면 네.
연락을 해라. 전 여자친구의 대답을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다시 선택해야죠. 이 사랑은 여기서 끝이구나.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뭔가 오늘 조금은 네. 대답이 철학적이지만 네. 연결고리는 있네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마음 정리 잘 하시고 지금 힘드시지만 그쵸. 제일 힘들 때죠. 툭툭 털어내시고 한번 연락하신 다음에 뭐 후기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셔도 좋고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안 되셔도 네.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가 연애에서는 경험이 쌓여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